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농 소득 격차는 커지고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농업계에서는 도농 상생 협력을 위해 고양세를 조속히 도입하고 민관 합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도농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농산물의 수급 가격 변동은 크고 농업 경영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89곳, 40%에 달하는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인 게 오늘의 농촌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점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의 농업농촌이 환경, 생태, 경관 보전의 역할을 해주고 여가 체험의 장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6일 서울 중구에선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도농상생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논하며 도농상생을 위해 민관 합동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농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면 도시에서는 혼잡 비용 등 도시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조달과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일방적이고 시혜적이던 농촌 사랑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 호혜적인 개념으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농업농촌은 좀 어렵고 또 뭔가 피해를 받고 이런 컨셉의 일방적 지원으로 대부분 기업이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전환이 돼야 되겠죠. 위기에 처한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향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민들 절반 이상이 고향세에 찬성을 합니다.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진상 얼마만큼 심각해져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방 소멸 위기를 저희보다도 좀 먼저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향세 기부제도가 어떤 그 도농 상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도입됐지만 수출로 이익을 보는 민간 대기업의 참여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과 같은 사례가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000억은 꿈은 아니고 이제 그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본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도농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닐 겁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대책들인데요. 기존 1에서 3차 계획과는 달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남수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 초안 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노동력과 생산력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난 1에서 3차 기본 계획과는 달라진 관점입니다. 위원회는 먼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1호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이 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돌봄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지역 계층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번기와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에는 특례를 적용해 지역 격차 없는 교사 수급으로 통합 보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적석성을 제고하고 지역 계층 서비스 격차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 돌봄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을 통해서 나홀로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개인의 삶 위주로 관점을 바꾼 것이 긍정적인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그 방향성을 바꾼 기본 계획의 방향성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도시농촌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가 기본 방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노인들이 건강, 소득 등 객관적인 삶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 약 15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읍면동의 간호 인력을 오는 2023년까지 약 3,50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공백 없는 노후 생활 보장책이 실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많은 소득 보장 체계에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노후의 어떤 빈곤율이 가장 높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소득 보장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갖다 2021년도 폐지하고.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추가 보완한 뒤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산물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중 응찰자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아직 많은 도매법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도매법인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방식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경매 진행 중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익명 응찰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경매사가 호창할 때 중도매인의 고유 번호가 노출됐기 때문에 부정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지난해 청과부류 주요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초 이내에 낙찰된 건수가 전체의 1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명이 단독 응찰한 뒤 낙찰된 건수도 3.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농식품공사는 경매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중도매인의 고유 번호를 지우고 응찰 가격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떤 중도매인이 응찰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익명 응찰을 도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설자 조치 명령을 현재 유일하게 농협 공판장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가락시장 청과 도매법인 5곳은 여러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단계별로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때는 경고조치, 2차 때는 영업정지 열흘이나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3차 때는 영업정지 한 달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는 공정한 경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도매법인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혹시라도 있을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 좀 해줘야 농민들이 이제 출하할 때 가락동은 좀 공정하게 더 경매가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하는 회사들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공사는 이달 말까지 하루 평균 약 3만 5천 건의 가락시장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정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경매 담합,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분석 자료도 수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현재 농업 분야 정책과 법안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 이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인데요. 이 위원장이 최근 저희 MBS 초대석을 찾아 이번 국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농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들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임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최근 대담 프로그램인 MBS 초대석 녹화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이 위원장은 올해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된 것에 대해 생산량 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화에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농가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도화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면밀히 봐야 되고.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 있을 당시 공익직불제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가 종전보다 7천억 원가량 증가한 2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영세 소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3년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책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2조 4천억이라는 총 규모를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농가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억울하게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구제할 것인지 농림부의 뭐 정치적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농업 예산을 늘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농업 예산은 16조 1,324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2.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농업계 일반에서 3.0%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농업인의 비중이 3.0%는 되니까요.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이번에 1조 한 5천억 정도를 정액에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뭐 저희들도 노력하고 농림부도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지금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을 살릴 정책 수단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즉 고향세를 꼽았습니다. 고향세는 도시에 사는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 15조 정도는 농촌에 지원이 될 것이다 연간. 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반드시 통과를 이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여성 농민 지위 향상 방안, 또 고령농과 청년농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자세한 이야기는 28일 토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MBS 초대석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인 만큼 다양한 농정 현안에 대한 꼼꼼하고 매서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정부의 농업 농촌을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을 요구한 의원 5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도 정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우수 국감위원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농연이 선정한 우수 국감위원은 김승남, 윤재갑,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입니다.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2006년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농연은 국감 기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정책 질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또 농해수위 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김승남 의원은 국산 원유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기업들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독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막기 위한 제조정보 각인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분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국감에서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 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한국 농업과 한국 어업에 나아갈 방향인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총력 집중을 해서 농업과 어업 예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김성교 의원은 나라미 부정유통 단속 강화 등 정부 양곡 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여성농의 농작업 사고 빈도에 비해 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대한민국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으로 알고요. 젊은 층이 우리 농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건전성 위기에 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들의 생계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농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진심으로 피부에 좀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농연은 올해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 농업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농업 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 인증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입니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게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이맘때가 아니면 먹기 힘든 과일로 홍시가 있습니다. 감은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철 맞은 홍시에 대한 건강 정보를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선히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고도 불리는 감은 맛과 영양도 으뜸인데요. 특히 감으로 만드는 홍시는 말랑말랑한 식감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홍시는 숙취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며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없애주며 소화 기능도 좋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홍시가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몸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 속의 열독을 제거해 숙취에 효과적입니다. 또 혈압을 내리고 박테리아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염증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탄닌 성분이 숙취 원인 물질을 분해해서 이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 날 홍시를 먹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사람은 많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변비가 심한 분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시는 비타민C 역시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A도 풍부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홍시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노화를 막고 탁월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홍시 속 베타카로틴은 사과의 10배가 넘고 복숭아보다도 3배가량 높습니다. 홍시를 고를 땐 윤기가 있고 흠집이 적으며 잘 익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디저트로 과일 낼 때 말랑말랑한 홍시를 내면 가족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달콤하고 또 영양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또 속이 좀 편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겨울철 이렇게 추울 때 먹는 과일 중에서는 저는 홍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홍시만한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홍시는 달콤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홍시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홍시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곱게 갈아둡니다. 갈아놓은 홍시에 식초와 설탕, 유자청을 넣고 소금을 살짝 섞으면 달달한 홍시 소스가 완성됩니다. 홍시 소스는 냉장 보관했다가 샐러드나 냉채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홍시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변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홍시 꼭지의 흰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